이번에 정말 큰 활약하신 분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발빠르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만나서 이런저런 증언 녹취를 안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엄청난 거짓말이 막 돌아다녔을 겁니다. 정말 큰일 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셨어요? 그 찾아가서 이렇게 좀 만나서 네. 직접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요. 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예. 2차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속에 사셨잖아요. 네. 빨리 이것을 2차 비상계엄은 막아야 되겠다는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 이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국방위 이름으로 갔습니다. 저하고 박선원 의원을 예. 같이 가서 항의 방문을 하고 그 사령관,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면담을 요청했죠. 예. 다행히 그 사령관이 면담에 응해서 그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를 면담을 할 수 있었어. 그때 이제 라이브로 튼 이유가 예. 위협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만약에 억류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사실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투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 반만 저를 억류시켜 놓으면 2표가 날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라이브로 유튜브를 틀면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혹시 무슨 중간에 있으면 빨리 신고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했죠. 그때 네.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상황이셨죠. 근데 네. 그래도 말이죠. 면담에 응한 것도 그렇지만 또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물론 이제 군 선배님이 대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자들이 조금 마음이 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많이 반성을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못 모르고 갔다가 처음에 경향 없이 갔다가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중간에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절제 있는 조치들을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해야 된 요원이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은 끌어내는 거를 실패한 거죠. 만약 그 요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건 우스운 일이죠. 뭐 그 안에 그렇죠. 의사당 안에 체류탄 3발만 던져도 예. 다 나올 또 정전만 시켜도 예. 그건 금방 그분들은 야간 투시경 쓰고 야간 있었으니까. 투시경 있잖아요. 다 작전이 되는데 대단히 소극적인 예. 작전으로 할 수가 했던 것 같아요. 국회 현장에 특전사령관도 왔습니까? 특전사령관은 사령부에서 지휘했고 수방사령관은 국회 담장 밖에서 지휘를 했더라고요. 네, 수방사는 요 가깝지 않습니까? 예. 차량으로 올 수 있는데 특전사는 저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예. 헬기로 오지 않은 한은 오기가 어렵죠, 그 상황에는. 예. 네, 네. 근데 그때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실한지 궁금해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TV 보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계엄을. 네. 네. 그건 좀 믿기가 어렵고 아까 특전사 간부 증언도 들었는데 특전사 간부는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봤을 때 한 7, 80%는 맥락적으로는 예. 맞을 것 같고요. 한 20, 30%는 자기 방어적인 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 곧 수사가 들어오고 내란죄는 엄청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 예. 이런 중형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것도 좀 있는데 아마 맥락적으로는 오늘 또 국방에서 계속 질의를 해보고 한 결과는 한 7, 80%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그동안에 다른 분보다 전모를 더 파악하기가 쉬우셨을 것 같은데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보도 취합하고 방금 전에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사령관 네. 질문하셨죠? 정보사령관, 드론사령관 뭐 많이 했죠. 예, 예. 짧은 그럼 뭐 시간에.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일단 드론사령관한테 질의했던 경우는 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예. 우리 내전을 국지전을 유도했다라는 우리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경우가 이제 드론사령부에서 그거를 한 걸로 제보를 받았거든요.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겁니까? 아니요. 전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예.
그 김정은이 북한에서 얘기한 최고 존은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을 네. 띄워서 발칵 가지고 난리가 뒤집혔잖아요. 났잖아요. 예. 다행히 북한에서 도발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최고 존은 김정은이를 욕하고 그런 거면 바로 도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발을 유도해서 국지전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군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실체를 뭐 숨겼잖아요. 예. 그래서 드론 사례 저는 그것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보를 받아 보니까 드론 사령부에서 한 걸로 됐고 그저께 주말에 예. 드론 사령부에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는 드론하고 장비하고 발사대 그런 것들이 소실이 됐는데 예. 이것이 평양에 보내기 던 것들을 증거인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론 사령관한테 하재난 거 맞느냐 했더니 맞다고 했고 예. 제가 하재는 명목상은 뭐 한풍기에서 전기 결함으로 뭐 불이 났다라는 것이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왜 그렇게 납니까? 그러면 그 띄운 드론일 것이다라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팩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너희들이 누구 지시를 받았나 보냈냐 하니까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아니면 아닙니다 할 텐데 그렇죠.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까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드론 사령부가 한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사에서는 이제 HID도 운영을 했고 특히 성관위에 예. 정보사 요원을 보냈다고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보사 요원을 보냈고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10명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영관급 장교 10명을. 그래서 그걸 누구 지시로 했느냐 이런 걸 따지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요건 오후에 계속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인영 사령관하고 또 하나 이번에 핵심이 합참 차장 예. 이 핵심 인물이라는 정진팔이. 제보가 정진팔이 예. 지금은 별로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데 예. 핵심이라는 그 제보들이 있어서 추적 중인데 예.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김용현 장관이 예. 중령 시절에 구사단 중령, 예. 오래 전이죠. 중령이 한 25년 정도 됐을 겁니다. 25년 전에 구사단에서 작전 참모를 했는데 그때 그 밑에서 정진팔 장교하고 그다음 여인영 장교가 둘이 같이 근무를 한 거예요. 구사단에 같이 있었습니까? 네, 같이 김용현 작전 참모 중령이 데리고 있었죠. 그럼 아주 친밀해지거든요. 그때는 아주 친밀할 때죠. 가장 친밀해지고 장군되기 전에는 더 어울려 다니고 중령과 뭐 아마 대위 정도 됐거나 뭐 그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같이 보냈고 그런 사항을 인정을 했고요. 이건 개인정보다 보니까 제가 공개를 못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한 겁니다. 본인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합참차장이 김봉수 중장이 그 국군의 이후에 갔었는데 51일 만에 딴 데로 보내고 이 정진팔 중장을 합참차장으로 보직을 한 거예요. 제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보직을 통상 하면 합참차장도 한 1년 있다가 하는데 50여일 만에 아웃시키고 다른 데 보내고 정진팔을 하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거죠. 여인영과는 그동안 그 김용련하고 충항고 동문으로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부하이기도 했죠. 핵심 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고요. 일종의 하나의 같이 만들고 있었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제가 아주 많이 혼을 내고, 제가 혼내니까 이제 정해가 됐어요. 싸우다 왔는데, 거기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특전사하고 제가 수방사 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 위반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오히려 너들은 제가 김용현 장관이 임명되는 순간에 임명되자마자 계엄이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했더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개담이다, 뭐 황당하다, 뭐 망상이다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비난했거든요. 그 당시 당신들이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휘말리지 마라. 같이 그걸 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괴담이다 하니까 군에서 연구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고 저는 또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럼 현실화됐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엉뚱하게 뭐 저하고 인터뷰한 거를 입틀막 하려고. 기자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당신들 어디가 있었냐 소리를 쳤죠. 예. 그리고 내란죄가 명확한 윤석열 내란 개수계 탄핵할 때 당신들 어디가 있었나? 예. 국방을 맨날 중시 여긴다는 국방위원 정도 되면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탄핵에 동참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었냐? 내가 같이 앉아 있기가 부끄럽고 진짜 창피하고 막 그렇다고 제가 좀 혼을 냈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참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HID 있지 않습니까? 네. HID가 지금 우리 그 실미도 영화에서 봤던 북파 공작 그 부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최정예 부대고 인간병기라고 불리는 그런 네. 특수한 부대 군인들인데 무슨 역할을 그러면 하려고 했다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 부대는 북한에 들어가서 예전에 보면은 요인 암살. 그렇죠. 예. 요인들을 예. 납치하고 요인 암살하는 예. 아주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예요. 그 중에서도 한 10년 이상 고도로 훈련된 사람만 이렇게 뽑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체포조로 운영했을 확률이 있고, 일단 국회나 이런 데는 특전사 요원이 들어왔으니까 해당 인원들이 체포하면 되는데 예. 대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원들이 소수 2~3명만 가도 금방 무술이 뛰어나니까 체포가 용이할 것 같고, 아니면은 사실 비상계엄이 이렇게 조용한 밤에 일어났잖아요. 예.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사변이다 뭐 하면서 사변에 준하는 사항이니까 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제 테러라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핵책을 해서 혼란 상황을 만들어서 그거 봐라 불순분자들이 중간에 뭐 해서 대의명분을 만드는데 이용당할 뿐 한 아찔한 네. 그거였죠. 그런 머리도 없는 네. 거죠 뭐. HID는 정보사령부의 예하부대입니까? 네네. 아. 정보사령부에 전에 보면은 정보사령부에 예하에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몇 개월 전에 왜 불행 요원이 누출이 돼서 네. 그 문제가 크게 됐잖아요. 예. 거기도 정보사령부에서 운영하고 또 북파 공작원 뭐 이런 데도 운영하고 또 거기 아주 비밀 조직이 많습니다. 그건 또 보안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 것 중에서도 보안이다 보니까 지금 누출하기가 좀 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군 쪽에 그 수사본부장한테만 좀 알려줘서 빨리 그걸 수사하라고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특수임무를 띈 부대들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HID도 그렇고 707 특임여단? 특임단? 네. 거기도 지금 이번에 국회에 직접 투입된 병력 아닙니까? 네. 여기도 아주 특수한 부대지요. 네, 그럼요. 뭐 네. 대테러 업무를 주로 하는 대테러 겁니까? 업무를 하죠. 예. 특전사는 전시나 보면은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707은 대테러 임무라서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은 그 부대가 바로 투입을 해서 진압 작전을 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아주 고도로 훈련된 부대고 특전사 중에서도 아주 최정예입니다. 707 요원들의 훈련 수준은 대단하죠. 예. 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이요. 원래 그 특수전 사령부에 소속된 그리고 특임단 단장이면은 이렇게 신원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위치인데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동기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은 압박감을 장병들에게 엄청나게 장병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죄에
내란죄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부대를 투입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특전사령관을 먼저 했잖아요. 그랬더니 수방사가 응했고 그다음에 이제 707 특임대장이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군이 이제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초기에는 경고할 때는 안 들어왔는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쟁으로 따지면 적장을 항복문서를 받는 거거든요. 한 개 부대가 항복하면 다른 부대가 항복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제2의 비상계엄이 안 일어나고 또 우죽순격으로 또 억울하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저기서 제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이제 확인해서 또 국방부 수사본부 이런 데 빨리 줘서 증거인멸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는 그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은 안 타고 있었다. 훈련 비행이었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 시국에 훈련 비행해 가지고 그렇게 놀라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국방부 장관 대행한테도 오늘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당분간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부대 이동을 최소로 해라. 지금 부대 이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와서 어저께도 뭐 가평에서 차량 수십 대가 이동한다. 이상하다 하는데 보니까 그 훈련하는 부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죠. 불안하죠. 네, 헬기 소리 몇 대만 나도 또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바쁩니다. 막 헬기 소리 몇 대면 헬기가 지나갔다 이상합니다. 또 오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 보면 훈련이나 뭐 다른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국방부에 강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부대 이동하지 말고 영내에서 교육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괜히 오해받을 일을 할 필요 없고 또 국민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국군 통수. 그러니까 빨리 사퇴하고 또 이번 토요일 날 사퇴까지 안 되면은 꼭 탄핵으로 해야 되죠. 지난번에 이현주 최고위원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헬기 소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제대로 못하고 국회로 들어갔다니까. 이 정도로 지금 놀라는데. 그런데 최고위원님 지금 걱정되는 게요. 군이 지금 아주 혼란스럽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이 가장 안보 상황이 취약한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최고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 지금 사실 군 지체가 무너진 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일단 국군 통수권자가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쓰되 영이 없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또 지휘부가 거의 무너졌잖아요. 국방부 장관 지금 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물론 그만두고 갔지만 대행 체제로 하니까 영도 안 서는 거고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 총장도 지금 내란죄에 연루된 계엄사령관이고 지금 지휘 체제가 무너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미국과 한미 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사항은 저는 이상 없을 거라고 봐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전방 사항은 후방에서는 윤석열 아직 대통령이 있는 한 무언 장난을 칠지 모르니 그것이 참 걱정이죠. 국방부 대변인은 법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국방부 대변인 입을 통해서 지금도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영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죠. 법적은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를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령을 따릅니까? 심지어 구속을 시켜도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야하거나 탄핵하지 않는 한. 그런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합니까? 지금 즉각 당장 사퇴시키든가 안 되면 이번 주 마지노선은 토요일 날 탄핵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안 됩니다. 지금 경제 보십시오. 주가 떨어지죠. 환율 올라가죠. 주가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144조가 날아갔다. 증발했다. 이런 뉴스.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대통령은 지금 출국 금지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그럼 외교를 또 어떻게 합니까? 외교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 이러면은 진짜 우리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씨를 빨리 사퇴시키든가 꼭 이번 탄핵을 빨리 해야 되죠. 예. 네. 전방 안보 상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최고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정말 그 중에 많은 병사들은 지금 자기들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왔던 애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됐고 내가 아니 세상 이런 내란에 내가 동원됐었다니 하는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상관들을 내가 모시고 있었다니 하는 또 그런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내려야 사기가 올라갑니다. 예. 그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 한 국군 장병 계속 압박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개헌군에 참여했던 장병들 같은 경우는 엄청 불안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 대표님도 메시지를 내셨는데 개헌군에 참가한 병사와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는 좀 선처가 필요하다. 예. 사실은 못 모르고 명령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좀 뭐라고 할까 피해를 안 주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그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병사들하고 초급 간부들 정도는 선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메시지를 내고 계속 하고 있고요. 당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내서 지금 안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여인영 이자는 오늘 나와가지고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직 여인영 그거 확인을 못했네요. 지금 제가 왔다가 오늘 예. 운영이하고 예. 겹쳤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아까 안 보였었는데 여인영이 안 온 것 같았는데 오늘 출석 안 했습니까? 그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오전에 막 3개가 겹쳐서 운영이 갔다가 저 질의 시간에 하고 앞에 몇 분만 보고 특히 질의 준비하고 하니라고 그건 했는데 주로 방첩사 참모장이 나와서 주로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안 보였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가 딱 손에 꼽는 핵심 주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자들은 당장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니죠. 보직해임은 됐습니다. 아, 예.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그다음 여인영은 예. 보직해임이 되고 다른 정지가 됐나요? 직무되고 다른 데로 발령을 낸 거죠. 예, 다른 인원이 지휘관으로 대리 임무를 온 상태고요. 예. 그런 정도는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딱 그 자들을 보면서 왜 그 전에 국회에 나와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를 보였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네. 국방에서 보셨지만 부승찬 의원 질의하는데 여인영 이자는 왜 소리치십니까? 이렇게 막 눈 부라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용현 장관은 또 뭐 이렇게 막 건들건들하고. 네. 그러니까 이자들이 딱 이렇게 국회의원들 보면서 그래 너네들 떠들어봐. 며칠 있으면 너네들 바로 저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제가 요새 계엄에 대해서 왜 이 자들이 이런가 해서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 됐을까? 제가 더 맞춰야 되겠지만은 대통령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오래 전부터 계엄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거 같습니까? 올 연초부터는 시작이 된 것 같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한 걸로 느껴져요. 예. 여차하면은 다 쓸어버리겠다. 계엄에서 반국가 세력, 나를 반대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모아서 다 쓸어버려야겠다. 예. 그리고 절대 군주가 되겠다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 증거들이 3월 달에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이 있잖아요. 예. 이 기간 안에 방첩사령관이 실질적으로 2주 훈련을 계엄 훈련을 했더라고요. 오. 통상 예전에는 1박 2일 해요. 2주 중에 1박 2일 하고 다른 훈련을 또 해야 되는데 예. 계엄 훈련만 2주 했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수정 보완하고 훈련을 시킨 거죠. 그것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초에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면서 대북 각성기를 틀었잖아요. 예. 그때도 유도한 거죠. 아. 대북 도발을. 그때는 신원식이었거든요. 예. 그 신원식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8월 달에 교체를 김용년 하면서 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뭐 또는 이런 것들을 국지전을 유도를 했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저쪽에 아마 병력 보내려고 정신이 없어서 이쪽은 그냥 말로만 김여정이가 막 엎어놓고 오물풍선 보내는 선에서 끝내버리니까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국방부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한 날이 10월 30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한 명이라도 군인을 보내면 탄핵하겠다. 예. 이건 헌법이 그때 그 최고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날 저녁에 HID 요원을 선발을 시작한 걸로 제보를 받았어요. 10월 30일. 그리고 11월 7일부터 14일 날 그 요원을 대기를 시켰더라고요. 휴가를 가지 말라는 상태로 부대에 그냥 휴가 보내지 마라. 그런데 그때가 11월 7일이면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 되고 막 격병기 사항을 만들어서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탄핵이 12월 달 이제 본격적으로 막 언론에 나왔어요. 예. 감사원장하고 김용현 같이 탄핵한다. 예. 하다가 이제 김용현 탄핵은 다음에 하고 감사원장으로 갔는데 본인은 압박을 곧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계엄 같은 걸 준비해서 한 번에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탄핵이 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밤을 편안히 즐기는데 생뚱맞게 진짜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벌린 거가 아닌가라고 예. 지금 그 퍼즐이 구슬이 막 맞춰지네요. 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하여튼 계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국가 세력 다 척결하고 민주당 또 이재명 뭐 쓸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절대 군주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최고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딱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돌이켜 보면은 대북 확성기 틀어대고 드론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파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북한한테 야 들어와 막 이렇게 지금 그렇죠. 건드렸던 일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도발을 유도하는 국지전을 유도해서 사회를 혼란시킬 때 비상계엄이나 뭐 해서 사악자들 같으니. 그럴 때 이제 군이 다 통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번에 보십시오. 포고령에 제가 생뚱맞게 그 전공의들을 48시간에 복귀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처단하겠다 하잖아요. 그동안 머리 아팠던 거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 총칼로 이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어떻게 포고령에 그런 얘기를 열 수가 있나요? 홍장훈 국정원 1차장한테 여인영이가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할 대상자들. 네네. 왜 우리 김병주 최고님은 빠졌습니까? 그 불러주다가 예. 하도 황당해서 뺐다 안 적었다 하잖아요. 그 뒤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1차 체포, 2차 체포인데 아마 저는 2차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혹시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까?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안 되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 됐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합참의장한테 어물풍선 원점 타격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때 당시에 그런저런 일 가지고 김영희가 저 개념 없는 놈 저거 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네. 사실로 확인이 됩니까? 지금 뭐 작전본부장은 부인하고 있는데 올 국방위 오후에 그걸 또 따질 예정입니다. 네. 합참의장 출석합니까? 오늘 출석 안 하고 예. 그 밑에 있는 참모 3스타급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김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그 아마 11월 18일이나 28일쯤 그런 걸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장관의 지시하고 하면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계엄을 발동했을 때 일단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서 헬기로 이렇게 국회의사당 진입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건 헬기도 있지만 탱크 아닙니까? 네, 그렇죠. 탱크가 시가지를 가로질러서 고르릉 갈 때 네, 그때 그냥 막 천지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네, 빌딩이 흔들리고 탱크가 도심을 지나가면 그렇죠. 12.12 사태 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탱크가 동원이 안 됐을까? 기갑 쪽에서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고 예. 친위 쿠데타에는 예. 별로 병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다 병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12.12 같은 경우는 상대 진영과 병력을 갖고 있는 진영과 병력을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만 딱 장악하면 모든 걸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것이 통제가 안 되는 데가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해서 비상계엄을 못 풀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군단마다 지역 계엄 사령부가 설치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강공소하고 사법기관에 들어가서 딱 군이 장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현재 무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병력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부 특수부대만 동원했던 것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혹시 일부 부대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안 먹힌 것도 있었을까요? 지시를 했는데 안 먹힌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아. 대신 밑에 장병들이나 그 하급 또는 간부들 같은 경우는 긴가민가하고 찝찝한 상태의 작전을 한 거죠. 예. 적극적인 것보다 처음에 명령이 내리니까 출동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라니까 이거 아닌갑네 하니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상 군인은 임무 떨어지면 죽을 각오로 임무 수행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임무 달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우리 국민이고 시민인데 적극적으로 작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화면에 보면 하면 이렇게 손들고 오히려 접근 안 하게 하고 예,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도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의식이 높은 거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빨리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이 제대로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빨리 군도 수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대 빨리 지휘관들 또 핵심 요원들은 빨리 구속 수사하고 증거 인멸이 안 돼도 빨리 그런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핵심은 김용현과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걸 빨리 윤석열을 빨리 내리고 구속 수사를 해야죠, 윤석열을. 예. 네. 긴급 체포해야죠.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수사기관이 막 지금 여러 군데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은 각 수사기관 세 개가 경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특검을 발의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되면은 그 특검으로 그 자료가 다 넘겨져서 하니까 그때 이제 컨트롤 타워가 특검이 될 걸로 봅니다. 내란과 관련한 상설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예. 그러면은 특검으로 다 이거 가져와 그러면 다 가져오게 돼 네, 있습니까? 예, 예. 상설 특검이 먼저 상설 특검은 금방 설치가 되잖아요. 예. 이번 주 내로 아마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되면은 예. 바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고. 근데 상설 특검의 한계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검사들도 한 5명 정도 되고 수사관이 한 4, 50명 되는 걸로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 특검은 한 건 단건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반 특검법도 지금 올렸습니다. 일반 특검이 되면 이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상설 특검이 되면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 경찰, 군 뭐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가셔야 되니까 네, 한두 네.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국수본, 검찰, 또 공수처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아직 뭐 경쟁적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은 검찰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경찰도 사실은 경찰청장도 당사자지 않습니까? 내란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공수처가 그나마 조금 그런데 인력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세 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료가 증거인멸이 안 되게 빨리 압수수색할 때는 하고 지금 군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은 아직 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군수사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란 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안 표결은 이번 토요일 지금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네, 지난번처럼 5시에 합니까? 시간은 뭐 아직 정확하지 않는데 예. 그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침에 듣기로는 표결에는 참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표결에 참여하면 무기명이죠. 네네. 무기명 비밀 투표면은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지금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지네들도 귀가 있으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글쎄요. 이번에는 꼭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혼내고 왔는데 예. 정신 차려야 됐죠. 네네. 지금 이제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고 또 혼란스럽고 경제도 이렇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오신 김에 네.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좀 힘을 주는 말씀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 진짜 너무나 지난주부터 많은 고통스럽고 걱정하는 나날로 밤잠도 많이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것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떻게든 특검을 간철시켜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의도 앞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 추위에 떨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렇습니다. 또 전국에서도 많이 댓글로 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힘 모아서 꼭 토요일 날은 관철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구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탄핵에 동의 못하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창피하고 그렇다. 탄핵에 동의하라라고 좀 요구를 해 주셔서 국민의힘 의원들 8명 이상이면 되니까 꼭 이번에는 동참해 주게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은 제가 열심히 해서 다시는 제2의 비상계엄이 안 되도록 막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계셔서 많은 국민들이 든든해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국회에서 계속 좀 잘 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 1년 첫 돌 되는 날입니다. 네, 네, 이렇게 참. 또 애청자님께서 떡이랑 과일이랑 보내주셨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서 좀 드시고 힘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1주년 너무 축하합니다. 예. 정어리 TV가 사실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비상계엄 하는 날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밤에 나오셔서 직접 라이브로 하시면서 이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또 국민들 여의도로 오시게 하고 국민들 또 이렇게 해주셔서 그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고, 저희가 그날 감사해요. 바로 오셔갖고 라이브 하시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바로 그냥 생생하게 전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네.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 이번엔 사실은 정어리 TV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때 보니까 언론이 하나가 됐더라고요. 예. 거의 다 예. 와서 현장을 중계해주고 그렇게 SNS 뉴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때 못 끝냈으면은 정어리 TV 지금 폐쇄됐을 겁니다. 아, 그랬을 그리고 또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포고령 위반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모시고 주불리 안보 특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또 계속 이렇게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